네, 서울시립대 남기범입니다. 도봉문화원의 한 세대, 요즘은 세대가 이제 40살로 되고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벌써 한 세대가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주제는 조금 이제 큽니다. 조금 내용도 약간 규범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뒤에 원장님께서 또 도봉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지방문화원의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성과와 이 과정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이러이러한 방향의 뭐 연구라면 연구 혹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규범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그 주제로인데, 주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연합회도 있고, 특히 연합회 역할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그동안 연합회 역할에 대해서 돈은 안 주고 요구는 많았잖아요.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합회가 어떻게 새로운 아이템을 좀 발굴해 볼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큰 틀은 이겁니다. 우리가 뭐 문화원도 문화원이지만은 저렇게 이제 지방 문화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민, 그리고 장소성, 그런 표현이 떠오르잖아요. 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장소성, 어떤 장소의 특성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곳에 오래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이제 문제의 시작은 그겁니다. 갑자기 무슨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의 삶과 문화와 우리의 켜켜이 쌓인 우리의 전통 역사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좀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과서에는 장소성 하면은 그러니까 장소성을 가장 많이 발현하는 사람 하면은 가장 오래 사신 주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사실수록 그 지역의 장소성을 많이 품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의 교과서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장소성은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사는 주민의 삶의 양식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너무나 당연하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아주 중요해진 게 그 지역에 주민등록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문화원의 구성원의 이사진에서 나왔습니다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없을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더욱더 그게 강해집니다. 그렇죠. 노원구에, 제가 노원구에 30년째 살고 있는데요. 노원구에 의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노원구 한 명도 안 삽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노원구의 내 환자들, 나의 클라이언트들은, 나의 고객들은 내 노원구 병원으로 오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도봉구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 도봉구에 안 삽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나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그분이 사업의 바이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변화에 제일 민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주민보다 훨씬 더 민감하십니다. 단순하게 돈 벌려고 민감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도시가 대도시화 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 세 번째, 네 번째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입니다. 뭐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르셀로나라는 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갑자기 떴어요. 그럼 거기 사는 주민은 우리는 훌륭한 관광지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바르셀로나 외의 주민들이 바르셀로나 놀러 가야지, 가우디 보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냉정한 얘기인데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께 좋은 거야, 우리 지역은 훌륭한 지역이야, 역사 자원이 풍부해, 아무리 내가 외쳐봤자 외부에서 그 별거 아니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현실입니다.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지, 나는 중요해, 나는 목소리 외쳤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좀 냉정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갈수록. 마지막으로는
저 같은 사람에 속할 텐데 제가 도봉구 주민이나 노원구 주민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노원구 주민이긴 한데 그 지역의 주민이나 비즈니스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라든가 혹은 활동가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문화원의 직원들이 도봉구 주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사실은 이 문화원의 이제 이 직원들 생활이긴 하지만은 또 이 도봉구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 소위 이제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소성은 도봉구 역사가 중요해, 도봉구 문화와 예술이 중요해, 주민들의 삶이 중요해. 아무리 외쳐봤자 예를 들면 강남 사는 좀 제가 대비해 죄송합니다만은 그 집값 올라? 그 얘기하면 이제 끝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과 문화와 예술을 포장도 하고 가꾸고 유산으로 만들고 그거를 빛나게 할 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외치는 것은 아무래도 파급력이 약하다. 조금 냉정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얘기할 때는 문화, 예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 그리고 상호작용, 그 이제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이 지역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뭐 우리 서울시장님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다양한 이 한국의 우호적인 지표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또 외국의 한 회사에서 낸 지표에 의하면은 문화 교류라든가 거주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사실 그건 사실 이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삶의 양식보다는 집값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거주에 대한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문화원에서의 어떤 다양한 방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X축, Y축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수직은 Y축이라고 하고요. 수평을 X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경제력과 문화의 정도, 문화의 수준을 문화예술 기관 수입니다. 를 이렇게 쭉 관계를 봤더니 대부분의 도시는 경제력에 비해서 문화예술의 수준은 낮더라는 얘기입니다. 경제력이 훨씬 더 과대평가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경제력에 비해서 문화의 수준이 높다든가 경제력과 문화예술이 함께 가는 도시들이 런던, 뉴욕 저 끝에 있죠. 예. 그 다음에 경제력에 비해서 문화의 수준이 높은 도시가 파리라든가 마드리드 충분히 동의할 만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답게 먹고 살고 있는 아테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제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일본을 좀 비난했던 경제동물이다. 경제적 동물이다. 경제적으로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은 문화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조금은 죄송합니다만은 약한 편에 이제 속한다. 우리가 이제 주로 벤치마킹을 하는 상해나 도쿄보다 훨씬 우리는 경제력에 비해서 문화예술의 어떤 누림의 정도가 더 약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세계 대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비교하는 그런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어메니티는 문화예술이 이제 한다. 왜 자꾸 제가 이런 규범적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화원이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관심도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기존에 이제 많은 논의라든가 심포지움에서 지방문화원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위 잘 아시는 광역에서 만든 문화재단이라든가. 제가 사실 또 지난주에 중구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기리웨이 인문학이라고 해서 도서관 쪽에서는 또 문화예술 위원회와 함께 상당히 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의 500개의 도서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중구 다산 도서관에 다녀왔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지역 문화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연구도 하고 좀 알려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큰 주장입니다. 사실 잘못 이제 제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지난 10년간 어떤 논의라든가 정부 정책을 봤더니 지방문화원은 제 표현을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징거리기만 합니다. 우리 돈 없어, 우리 예산 없어, 인력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 지역이 중요해, 역사가 중요해. 그건 너무 이제 좀 저 위에 있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예산이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서 꼭 우리 그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다른 기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예산을 잡고 그게 문화체육부의 예산으로 해서 받아서 전국에 500에서 800개의 도서관에서 기리에 인문학이라는 그 이제 강좌를 합니다. 저는 딱 그게 우리가 우리 지방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자꾸 조직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 부처 제 느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흥법 만들었지 않았냐. 5년마다 한 번씩 계획 세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좀 뉴스를 찾아봤더니 전북도 외에는 그 계획을 세운 도시가 많지는 별로 있지는 않아요. 광역 단위에서 사실은 서울도 하고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문화원이 하고 있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NEA라고 우리 같으면 이제 예술위원회입니다. 예술위원회. 거기에서 자신들이 하는 활동이 그리고 지역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예상치입니다만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연구도 많이 해서 이제 좀 사회에 알리고 있다라는 결국 홍보입니다. 사실은 이 액수가 이건 가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가 하는 활동이 지역의 경제의 성장 혹은 경제의 발전 심지어 어떤 연구도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길게 15년 20년을 연구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은 범죄율이 줄어든다. 그건 상당히 유명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은 그 증거 있습니까? 증거를 못 대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고 그런 연구는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 연구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미국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제 청소년들의 학교 퇴학률이 높아요. 그럼 뭐 영화 보면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 15년, 10년을 비교해 봤더니 문화예술 교육을 훨씬 잘하는 그 활성화된 지역이 청소년들의 공립학교 퇴학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온다라든가. 저는 그런 식의 백데이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너무 어조가 강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약간 학술적으로 혹은 약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건 뭐 사실은 지방문화원 역할에서 너무나 당연한 제가 사실은 이제 요즘에 관심 갖는 게 공감이라는 거고 그 공감이 어떻게 도시의 상호작용에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문화예술이 소위 어메니티 일상생활의 이 편의시설로서 함께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혹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그거 배우셨잖아요. 공짜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라 땅 국가 땅이어가지고 그 땅에 소를 키우게 했더니 처음에는 주민들이 소득이 생겨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젖소를 너무 많이 키워서 황무지가 되어버려서 전체한테 손해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앙정부 공공이 컨트롤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된다. 그게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저도 대학 준비할 때였고 요즘에 대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걸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뇨 오스트롬이라는 이 미국의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저기 지도가 나왔습니다. 메인주는 좀 생소하시죠. 뉴욕 위에 있는 데가 메인주입니다. 뉴욕 위에. 그리고 그 위가 캐나다입니다. 노바스코샤 많이 뉴펀들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동부라면 떠오르는 게 랍스터잖아요. 우리 많이 수입해서 먹는 거. 예. 근데 저기도 이제 랍스터 어부가 이 주요 경제의 핵심 에이전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오르시죠? 희한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도가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촌계라는 겁니다. 어촌계는 다 아시죠? 어촌계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촌계가 당연히 만들어졌고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주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의 논리에 의하면은 이 지역은 랍스터가 고갈돼야 됩니다. 몇백 년 동안 국가가 거의 개입도 않고 금어기도 없고 치어 잡지 말라는 그것도 다 이 개인 자율에 맡기거든요. 어촌계 자율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어촌계 자율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개가 있지만은 국가가 이제 컨트롤하는 게 훨씬 많고요. 국가마다 그 제도가 다르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국가가 컨트롤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랍스터를 잘 잡고 계속 후대로 물려주더라. 그 원인이 뭐냐? 그거를 이제 커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먼스에 대해서는 오해하신 분이 많아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커먼스라는 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네트워킹을 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 구심점 역할이 꼭 지방문화원만은 아니지만은 지방문화원에서 이러한 구심점의 일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혹시라도 공유지의 비극이 지금도 교과서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지금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고 저희 대학에 이제 논술 때도 옛날에 냈는데 요즘엔 내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건 교과서에 없어졌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건 좀 논란이 있는 주제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진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은 모빌리티의 시대야. 우리 노마드라고 하죠. 유목민, 예,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특히 한국은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 약간 지금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중랑구 제가 특이해서 중랑구는 주민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1.9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세 기간에 맞춰진 겁니다. 도봉구는 그렇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도봉구는. 근데 또 긴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특히 대학원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내부 순환 도로에서 나가려면 램프라고 하는데 차가 막히잖아요. 왜 막힐까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 내부 순환 도로 도는 거는 그런 대로 안 막히고 가는데 막힐 때도 있지만은 나갈 때 막히잖아요. 그 나간 데에서 신호등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요즘 시대에는 들어오고 나감이 많아야 좋은 겁니다. 어떤 지역이 특정의 주민들이 30년, 50년 대를 이어서 오래 사는 지역, 살기 좋으니까 오래 산다. 아닙니다. 우리 냉정히 얘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좀 심하게 하면 못 나가니까 못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나가기 어려우니까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그 지역으로 새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터스가 있으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솔직하고 냉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론이랄까 지역의 이론에서 어느 지역이 응집력이 있고 주민들이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한 거고 아주 활기찬 그런 지역은 약 30% 정도의 들고남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 같은 사람이 오래 사는 거에 그러니까 좋은 지역이라는 옛날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자주 들고 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신문에 나는 이슈가 있잖아요. 청년 몰을 만들고 뭘 만들었을 때 외부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기존 상인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 힘듦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지역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장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면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주거의 개념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중 이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방에서도 요즘 시행하고 있잖아요. 나는 서울 시민이면서 내 고향에도 적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 그러니까 이 노마드 시대에도 역시 지역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빠르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문화원이 사실은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문화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제 아이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가 분열되고 사회가 힘들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도의 문제죠. 어쩔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차원이 뭐냐면은 그 사회의 주민들이 뭔가 잘 모이고 행복한가. 좀 내가 다른 비유로 하자면은 자기의 조직들이 많이 있는가, 내 마음을 들 곳이 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한국 사회 사람들은 50에서 100개의 조직에 가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난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가족, 회사,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그다음에 뭐 내 취미 모임, 뭐 부녀회 모임 해도 1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자본의 과다에 의해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그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문화원의 약한 연계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강한 연계라는 것은 회사에 다니고 내 직장에 충성하고 내 가족을 잘 살피는 거, 가족과의 관계는 강하잖아요. 그건 강한 연계고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는 약한 연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한 연계는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족이 새로운 멤버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러나 약한 연계는 들고 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지방문화원에서 교육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친목회가 되고 계속 대를 내려오게 되면은 새로운 멤버가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 건 좋은데 저도 사실은 평생 교육을 몇 년 이제 그 운영을 해봤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돼버립니다. 제일 경계해야 될 게 특히 우리 도봉문화원의 이사님들이라든가 이 주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많이 해서 새로운 멤버를 항상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방문화진흥법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얘기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려서 문화재단,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들이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서 유사한 교육활동이라든가 사실 저는 교육이란 말은 이제는 안 써야 됩니다. 학습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육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빨간펜에 나오잖아요. 자기주도 학습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다.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이템만 좀 말씀드려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포스터입니다. 그 중구 도서관이 한 이 소위 그 기리의 인문학 그리고 지혜학교 약 800개가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연합회에서 좀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그거를 중앙정부와 함께 예산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계속 이 도시정부한테 돈 쓸 때도
뭐 많은데 도시정부에서 예산 확보해야 된다, 공간 확보해야 된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지방문화 이건 지방문화원이 해야 돼, 좋은 아이템이야라는 것을 좀 발굴할 필요도 있다. 귀리의 인문화 그렇게 발굴된 프로그램이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도시, 글로벌 도시가 되어야 되느냐,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는 지방문화원이 지향하는 바는 이 글로벌 도시가 아니라 코스모폴리탄, 다양한 사람,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것이 어디냐면요. 저도 이제 그쪽 일을 많이 했는데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코이카라는 곳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 노골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그 코이카와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펀드를 따올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주로 개도국, 수원국이라고 요즘 표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수원국과의 연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코이카와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따서 하는 활동은 주로 대학들만 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문화원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형태의 활동을 하는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라든가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특강도 듣기도 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생애사 연구는 이미 우리 도봉문화원이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벌써 지방 문화 기록사 이제 교육 과정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제가 이제 그 자랑을 칭찬을 하겠습니다만은 도봉 맛집이라는 책도 발간해서 저는 아주 그건 잘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애사 연구도 아주 중요한 이 문화원의 그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역사 그리고 저기 뿌리 내린 토착 문화에 대한 발굴과 연구와 재생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 수요에도 좀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봉문화원이 만든 도봉의 맛이라든가 도봉 사람들은 어디를 다녔을까라든가 최근에 2022년에 나온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도봉문화원에서 아마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저 아이도 노원구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3학년 되면은 저는 교과서로 노원의 문화라든가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상당히 그건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업데이트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활동들도 이제 중요하고요. 제가 1,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문화원이 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문화 공간에서 이 커뮤니티의 거리를 캔버스하면서 공동 설계를 한다든가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러한 활동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공공의 기구라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조직의 성과 평가는 두 가지로 합니다. 너희가 활동해서 연인은 얼마가 왔고 주민 참가자 만족도는 어떻게 됐느냐. 이걸 아무리 컨설팅으로 바꾸자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워낙 많은 정부의 그 사업이 있고 그것들을 계량화하지 않고서는 또 예를 들면 똑같은 사업을 전국이 공통으로 한다고 하면 뭔가 이 순위는 또 매겨야 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강한 연계를 상당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요구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원의 열성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 분 중심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또 지원도 해주시는 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뉴 멤버를 충원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 30년 동안 일을 했어 이거는 그래서 내 거야라고 생각을 그러신 분 없으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어느 조직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나는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게. 저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한 연계입니다. 사실은 생각나면 다시 올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 관계의 지속성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꽤 유명한 사회학 이론입니다. 강한 연계는 부러지기 쉽고 커넥션이 돼버리고 부피하기 쉽게 되고 닫힌 조직이 되기 쉬운데 약한 연계는 열린 연계가 됐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약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문화원은 사실은 아까 드린 몇 가지 그런 코스모폴리탄 도시라든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과 문화, 예술, 역사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활동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저는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무조건 좋은 거야. 예를 들면 과일을 만드는 좀 표현이 좀 너무 제가 상업적이긴 합니다만은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복숭아는 정말 맛있는 내가 먹으면 맛있는데 왜 농협에 가면은 왜 시장에 가면은 이 학급으로 해주느냐. 난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먹어서 맛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자주 강조했는데 이제 처음에 했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인은 누구냐? 저기 사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그 지역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자부심을 가진다고 형성이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추상적 교범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